이런 얘기 들으면 화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신용카드를 쓰는데 누군가는 카드로 결제하고 돈을 받아갑니다. 심지어 지금은 추가 10% 지급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라 100만원 결제하면 110만원 가까이 현금으로 받아갑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늦으면 끝이에요. 신용카드로 현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현금 서비스 말하는 거 아니야? 카드론 같은 거 아니야? 그거 하면 신용 점수 깎인다던데? 맞습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이용하는 순간 금융권 기록에 잡히고 DSR에도 반영됩니다. 연체나 다중대출 이력도 고스란히 노출되죠. 게다가 이자율은 연 15에서 24%입니다. 100만원 빌리면 1년 후엔 120에서 130만원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현금화는 다릅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신용조회도, 서류 제출도, 직장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카드 결제만으로 현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상품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특정 디지털 상품 또는 일반 상품을 구입하는데 이 상품은 결제와 동시에 현금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 콘텐츠 이용료, 정보 이용료, 간편 결제 방식 등을 통해 결제 금액의 85에서 9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죠. 물론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10에서 15% 수준이며 결제 금액과 업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 부담도 실질적으로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거 합법이에요?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회색지대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금융권이나 카드사에서 금지하거나 단속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건을 사기 위한 결제를 현금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사용자 책임 하에 활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한도를 다 써버리고 연체하거나 도박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순간에 잠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창업 준비 중인 분들 그리고 단기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분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제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전통적인 금융권 대출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이런 방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 신용등급이 낮아서 고금리 대출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주요 이용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현금화가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 상품권 결제 방식입니다.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현금화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이죠. 수수료는 평균 10에서 15% 수준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빠르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카드사에서 상품권 구매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과도한 이용 시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이용료나 콘텐츠 이용료 방식입니다. 휴대폰 통신사 결제를 활용합니다. 이용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특정 콘텐츠를 결제한 뒤 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직접 결제가 아닌 통신 결제지만 카드사와 연결된 간편 결제 앱으로 연동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데 통신사를 통한 결제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신사 역시 이상 패턴을 감지하면 결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서비스 결제 방식입니다. 인공지능 툴, 교육 콘텐츠, 구독 결제 등 디지털 상품을 결제한 뒤 이를 환불 또는 전환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익명성이나 속도가 빠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런 방식의 선택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추적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실물 상품 후 매입 방식입니다. 카드로 특정 물품을 구입한 뒤 해당 물품을 현금 매입처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이 활용됩니다. 단, 배송이나 수거 시간이 있어 긴급 자금 용도에선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가장 정상적인 상거래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올
중요입니다. 이용자의 카드 한도, 카드사 종류, 결제 가능 시간, 주말이나 공휴일 여부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특정 상품군 결제를 차단하거나 현금화 업체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검증된 업체와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드사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카드사는 상품권 구매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반면 어떤 카드사는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또한 개인의 카드 이용 패턴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다양한 곳에서 카드를 사용하던 사람이라면 현금화 거래도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평소에 카드 사용이 적던 사람이 갑자기 큰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는 금융권 업무 시간이라 현금화 진행이 원활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늦은 밤 시간대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말이나 연말처럼 카드 결제량이 많은 시기에는 카드사의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되기도 합니다. 업체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현금화 업체들이 있지만 모두가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체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어가거나 약속한 시간에 입금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 업체가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고객의 문의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업체명이 구체적인 상호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계정이나 익명의 연락처만 제공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수료, 지급시간, 한도 등이 명확하게 안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이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넷째, 후기나 실사용자 인증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후기도 조작될 수 있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금화는 분명 유용한 방법이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재정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현금화는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 수단이지 장기적인 재정 관리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화를 이용할 때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대금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현금화로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다음 달 카드 대금 결제일에는 그 돈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현금화를 이용하면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금화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다양합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자영업자, 프로젝트 비용이 필요한 프리랜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 일반인, 투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 등등 말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현금화 방법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급하게 소액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수료보다는 속도를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결제 방식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금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가능했던 방법이 지금은 막혔을 수도 있고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는 언제든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가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한 현금화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화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용했지만 점차 습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화에 의존하게 되면 근본적인 재정관리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한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실질적인 부채가 늘어나는 효과를 낳습니다. 현금화 업계 내부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숨겨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금화 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금화를 빌미로 사기를 치거나 고객의 카드 정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화를 이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검증된 경로를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화는 결국 도구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선택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